온라인상으로 내신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뭐 인사 거창하게 뭐 치하의 얘기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소개하시고 핵심적인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과 포닥을 해외에서 마치고 한국에서 연구를 이어가면서 정착하고 싶은 청년 연구자입니다. R&D 예산 증가가 곧 기초과학의 강화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연구자의 정착과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하셨던 Brain to Korea 정책 같은 것들이 단순하게 인재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재 정착까지 이어지길 바라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계속해도 좋겠다라는 시그널 혹은 신뢰가 보이는지 아니면 혹은 그런 신뢰들을 어떤 지표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만 하실 수 하시죠. 뭐 지표상으로 지금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서 뭐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나름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우리가 연구비 지원해주고 뭐 비자 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착하실 수 있도록 정주 여건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우리 한국에 계속해서 좀 정착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병훈 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그 대학에서 산업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학부 연구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개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모델, 그리고 컴퓨팅 파워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실에서 가장 어찌 보면 피부로 가장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연구실의 컴퓨팅 자원 확보, 즉 GPU의 확보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그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확보하신 GPU를 산학연에 어떤 기준으로 제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 보호가 끝나고 대통령이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GPU 지원이 좀 작년에 이제 10,000장이 들어오고 이제 또 1.5만 장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 프로젝트에 좀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했고, 지금 학교에도 학교 이제 연구소에 이제 한 20-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연구소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이제 사실 아직은 좀 선발하는 이런 구조였고요.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너무 GPU가 없었죠 이때까지. 네, 그 사실 그 학교 연구소에서는 GPU가 없어서 사실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각하네요. 사실은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하고 진짜 그 연구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담비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1.5만 장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 큰 컴퓨팅 센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문제들 단계적으로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다소 좀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좀 재원해 주시면은 아마 선발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모양인데 이따가 사진 찍는 건 빨리 찍어서 나오세요.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따 좀 추가로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온라인상으로 국민들께서 내신 의견 있으시면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대상으로 온라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닉네임이 산내몽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토스의 능력을 보고 미국이 깨달은 건 AI로 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해킹 등으로 망가뜨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뛰어난 AI 모델이란 국가의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차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질문 주셔서 오늘은 뭐 의견이 아니고 완전 질의로 가서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도 있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 미터스급의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대한민국에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정도의 인프라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지원 기업들에게 그 B200이라는 GPU를 500장씩 정도밖에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500장 그리고 좀 점점 늘어서 지금 735장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10,000장 정도 어떤 게임을 만약에 해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정도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독자 AI 모델도 굉장히 좀 주어진 자원에서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프라도 제대로 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 꼭 그 정도의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구매하기로 한 거는 최대한 빨리 구매해야 되겠군요. 지금 현재 구매하기로 한 것들은 정부 계획한 그 5만 장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진행이 됐습니다. 했어요. 근데 올해 추가적인 그 프론티어급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 예산은 이제 우리 재정당 우리 예산기획처에서 좀 또 우리 재정기획보좌관님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셔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망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수년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바람에 남들은 전자계산기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판도 아닌 상가치 가지고 지금 경쟁했던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된 건 다 샀다 이 말이지, 이미 올해 거는? 올해까지 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계획한 GPU는 이제 다 5만 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3.5만 장, 지금 그 해남 솔라시도에 1.5만 장을 거긴 2028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 걸로. 구축할 때 그때 들어갑니다. 지금 3.5만 장은 계획대로 확보됐습니다. 이미 미래대응 기금을 우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기구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만 장이나 이런 것도 단년도하고 달리 다시 단년도로 크게 그 목표를 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능의 GPU 한 장에 대개 설치비까지 해서 한 1억 드나고 그랬던가요? 한 장? 한 대 사실 지금 거의 한 대가 아니, 3억에서 5억 정도 듭니다. 한 장에? 아니 100장이면 100억. 만 장이면 1조 원. 지금 단위가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더 비싸졌어요? 아까 3억 5억이라고 하죠. 3억 5억 정도 합니다. 장당? 네. 그 최신 성능? 최신 성능의 모델들은 한 3.5억 정도 합니다. 3천. 만장이면 3조 5천원. 그런데 그 성능이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에 제가 이것도 몇 달 전 얘기인데 되게 가격 자체는 5, 6천만 원에 설치비까지 하면 1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냥 가격이 그냥 오른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성능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100 정도 수준의 어떤 컴퓨터를 한 100대 연결해서 썼다면 지금은 성능이 한 500 정도 나온다면 500 가지고 5배 정도 더 개선이 됐다. 더 이제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를 묶을 수 있는 어떤 그 숫자가 좀 줄어든 겁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돼가고 있군요. 그 정도로 빨리 변하는 거예요. 빨리 발전하는 거죠. 1억은 한 5년 전 얘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네, 대통령 또 있습니다. 저 박미통이하고 개보이도 있습니다. 예, 아이디 양은희 다시 G6H님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외국처럼 청소년들 유튜브, 인터넷 등 시간 제한 등 기타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맞아.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한번 의견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 청소년 NS 과몰입 문제 지금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게임 셧다운제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서 맞춤형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과 또 청소년 당사자들이 또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면서 권리 향유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들을 저희들이 네.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은 국회에서 한 7개 정도의 법안이 이미 나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사실은 그 연령별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입을 좀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에 의해서 사실은 과몰입 폐해가 나타난다라는 게 지금 과학계의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몰입을 유도하는 이 장치들, 네. 알고리즘들을 청소년들에게는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단계별로 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세부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사실상 너무 조작에 가깝게, 너무 과하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을 했던데요. 자기가 뭐 10여 년 전부터 이걸 쓰는 바람에 내가 이상해졌다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승소했더라고요. 예,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소송도 많고. 예,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금 이제 항소를 해놓은 상태로. 그런데 지금 뭐 호주, 영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만든다고 하죠. 이미 시행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법 만든다라.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초기이긴 한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이하를 SNS, 유튜브 뭐 등등 SNS를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도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점에 동의하시는 분은 1번, 동의 안 하는 사람은 2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해보고요. 그거는 누가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질문 혹시 의견 있으면 마저 하시죠. 그 참여단 좀 이따가 우리 인터넷 다 하고 3개 붙여. 하나 더 남았죠? 다 했어요, 인터넷. 예, 방미통 저 개봉이 남았습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에 네. 관련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용 I956B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인정보 주체가 유출 피해자 보상이 좀 잘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아까 발표의 내용이 있었어요. 예,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네, 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이따 전에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국민참여단도 의견 한 몇 분 더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청년자문단 장혜리입니다. 최근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우주 항공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우주 항공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주항공 시대를 이제 빠르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에서도 그동안 정부 주도에서 하던 우주 개발 사업을 민간 주도로 빠르게 좀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우주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첫째 자금과 관련해서 스페이스 펀드나 이런 다른 중기부의 이런 관련 투자 자금, 투자 지원 체계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주 스타트업들은 이제 우주 공간에 실증하는 기회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이라든지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리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좀 실증해서 우주 헤리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전에 우리가 다른 간담회에서 자기 지도 사진 안 사준다고 그러던데 그 어떻게 해결했어요? 제가 최근 거는 잘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전에 거래하던 데 있으니까 계속 그냥 하고, 바꾸면 뭔가 나중에 너 혹시 유착된 거 아니야 뭐 따져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네. 뭐 이러면 이제 뭐 깨지고 이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예.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죠? 네. 신선업체들은. 그리고 지금 저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는 사실 별로 투자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최소한만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과기부 총리께서 보시기에 그 우주산업의 투자 또는 지원의 필요성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꽤 돈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그리고 약간 실질 성과, 효율이 나오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그리 쉽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태는 아마 해외에서 사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뭐 우주 분야에 이제 초기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뭐 인공지능 기술도 가장 많이 좀 쓰고 있던 곳이 국방 쪽이었습니다. 국방 쪽에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또 민간으로 넘어왔고 또 우주 분야에 좀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어떤 선제적인 어떤 지금 기술 도전들을 우주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민간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좀 우주 분야에서는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투자 지금 사실은 최소한 겨우 1년에 한 번 뭐 발사할까 말까 그것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걸 우리가 한 번씩은 하자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주 발사체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이 누리호 이제 1회 발사도 좀 어려웠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나라 하지 말고. 예. 네. 지금 스페이스X가 빠르게 이제 많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현재 스페이스X가 28년까지는 추가 발사 서비스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고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만 하더라도 자국의 그 스타링크 위성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넘쳐나고 그래서 발사체의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 위성 발사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런 시장이어서 저는 2030년에 넘어가면 2회, 3회 이상씩을 지금 이제 발사해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좀 지금 그 이전에라도 확대하는 건 가능하니까요. 지금 그건 연구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단에 참여하게 된 조남원입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립니다. 공공 AI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느 공공기관에 있든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여건에 따른 보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맞춤형 컨설팅 참여 기관의 평균 점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은 평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현장의 개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5년 평가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에 있어서 14.3점이라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서 국민은 개인정보를 맡길 기관을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전문가 심층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모의 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도 반영됩니다. 공공부문 평가의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인력과 예산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평가 점수가 실제 보호 수준뿐 아니라 기관의 이른바 보안 구매력까지 반영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넘어 평가 결과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정원,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어느 기관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든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당연히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지. 네, 네. 질문 주신 대로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 2월에 예산하고 인력에 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조사를 했더니 됩니다. 네. 제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좀 평가가 좀 네.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좀 나타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점수의 결과와 이후에 또 인력 예산 그런 것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 좀 협의해서 네.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가능하면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개별적인 사안을 토론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뭐 큰 흐름들이나 또 개선할 점 제안 이런 걸 얘기하자는 거니까요. 예, 요약해서. 저는 일단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배성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반도체 AI 산업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우수한 인재를 국내에 확보하고 이제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해외의 높은 보상이나 이제 좀 우수한 연구 환경 때문에 국내 핵심 인력이 좀 이동하는 우려가 늘고 있고 일부에서 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도 조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있는지 혹시 좀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너 얘기 좀 해주시죠. 대통령님 지금 온라인에 아까 제가 물어본 거 투표 한번 결과 한번 대충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아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댓글창 설문조사 결과 지금 청소년 SNS 규제 동의 1번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간대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다. 못 쓰는 시간.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주말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개 반도체 지역 그 대학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역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모합앱 체계나 마이칩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온라인상 의견 중에 아까 뭐 그 기관별로 한 개씩 대표로 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히 의미 있거나 이거는 뭐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싶은 거 없어요? 없으면 추가로 하나 뭐 들어온 거는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닉네임 갬블러 I9K님이신데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지혜를 줄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아이디어가 많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아이디어를 쓰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네. 맞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그 다음에 장관단 또 의견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왜 저 남성 편향적이에요, 전부 다? 나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인데. 전 스스로 남성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 SNS 의견 2번이라고 전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네요. 네. 그 TDM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AI 발전을 위해서 국가 주도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지금 민간 사업자 부분에서는 지재권 원청이랑 그다음 이제 AI 개발 사업자들 간에 지금 지재권 관련된 이제 TDM이 디스커션이 지금 제대로 잘 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총리 주재하에 지속적으로 이 담론을 좀 이어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는 패널장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이해를 못했는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데이터 저작권 등 지금 개인정보 이슈도 그렇고 지금 AI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 관련된 좀 이슈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그 장관님들 간에도 치열한 토론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민간의 또 의견들 좀 들을 수 있는 또 창구를 한번 만들어서 민간 자문단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근데 또 저기 뒷줄에 왼쪽에 세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에서 AI 과학기술 관련돼서 창업한 최유선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모두의 창업 시대에 지역에서도 과학기술 창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의 이공계 우수 인재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과학기술 우수 기업과 우수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 한 말씀. 지금 뭐 과기원과 그 4대 과기원과 지역대학과의 연계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연구개발 특구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중심으로 창업도 굉장히 좀 활성화하고 있고 좀 연구개발 특구에 좀 관심 갖고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예, 앞줄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I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6학번 대학생입니다. 최근 대학에서는 과제나 개발 프로젝트 시 생성형 AI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특히 전공자로서 수준 높은 코딩과 모델링을 하려면 고성능 유료 프로 모델이나 API를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AI 크레딧을 지원하지만 재정 한계로 토큰량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학생들이 매달 부담되는 가격의 구독료를 사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지원해 주었듯 청년 인재들이 토큰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자체의 GPU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생기는 문제겠죠.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개발보다는 연구할 때 그 AI를 이제 좀 많이 쓰시는데요. 그때 이제 활용할 때 이제 토큰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소비하면은 또 연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대학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게 좀 저희가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 지금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연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외산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빠르게 저희 큰 숙제입니다.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 AI 모델을 서비스를 또 진짜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 준비를 좀 빠르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GPU 부족 문제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GPU는 이제 네.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 예, 박미통 위원장님 좀 추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AI뿐만 아니고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드린 AI 미디어 기본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AI에 접근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또 개인이 모두 합쳐서 이 접근성을 높여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미디어 바우처 제도라든가 또 우리 그 과기부에서 제안해 주시는 그 AI 토큰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미디어 역량 교육과 연계해서 제공을 해주고 구독료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일종의 대통령께서 말씀한 지역화폐를 원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 부분에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 개발 예산 연구 개발 자체를 우리가 뭐 35조 원씩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 연구를 잘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이죠. 저런 지원들을 좀 추가로 늘리는데 뭐 예산이 많이 듭니까? 얼마나? 대학에서 그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이 예를 들면 아주 고도화된 지금 그 AI를 쓰는 거를 한번 다 계산해 보면 학교가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 22불 정도 되는 보편적인 어떤 그거를 예를 들면 2만 명 정도 되는 학생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연구자들이 다 쓰게 하려면 못해도 1년에 학교들마다 몇백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전국에 있는 대학들 다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용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과기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두 AI 사업이 좀 더 고도화되거나 연구자용 특화된 어떤 그런 AI를 우리 기술로서 만들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저런 갭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현장에서 긴급하게 그런 재정 소요가 그 연구 소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교육부나 과기부하고 재정당국하고 한번 협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재정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5국 3특 체제의 지방 중심 성장 뭐 이런 걸 국정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에 우리가 거점 대학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때는 최소한 그 대학들 정도는 저런 부담을 안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뭐 과기원 중심으로 그렇게 좀 그 정책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점 대학까지 좀 넓혀서 좀 네. 얘기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예, 이번 앞줄에 예, 한은혜님. 예. 이제 거의 다 해가죠. 국민참여단 한은혜라고 합니다. 대통령 사랑합니다. 저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저는 방미통위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딥페이크 관련된 그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도 포털이나 유튜브, 트위터 이런 곳에 2차 가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던가 이런 게 없고 일반적인 시민들은 아무리 신고를 하지만 그 플랫폼에서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신고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사실 저 문제를 한번 물어볼까 말까 하다 그냥 시간 없어 넘어갔는데 그 네이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 네이버인가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들은 내 권리 명예를 침해했다 허위다라고 신고하면 일단 차단하고 네, 이의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풀어주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네, 일단은 내립니다. 일단 그 내립니다. 요청이 오면. 근데 지금 글로벌 이거 그 뭐라 해야 어쨌든 그건 잘 안 해주죠. 신고해도 그냥 단계가 좀 목소리. 길어지고 본인인지 확인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인이 문제겠군요. 다 뭐 네. 익명, 가명 뭐 이런 걸 쓸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사용자들의 정보가 정확히 있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서 본인 확인되는 상태가 되니까 가지만 해외의 경우는 이제 저의 페이스북 알 같은 수가 경우도 없군요. 가짜가 나타났을 때 알 수 없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네. 그 한번 그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예,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글로벌 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통상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제기되어지는 그렇죠.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책을 강제력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기술 발전을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차단 기술들을 했을 때 우회로를 또 계속 기술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데는 예산부터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민간이 개발해 놓은 사업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는 저런 문제 지적이 있고 예를 들면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시죠. 현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문제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경우, 그다음 AI 범죄 대응 본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인터넷상에서 특히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좀 확인도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사실은 연구에서 저런 피해가 계속되지 않게 하는 건 정부의 의무죠. 그건 뭐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는 설명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네, 또. 예. 김주환님. 예. 일본 시간 내가 여기까지 와서 2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1분 안에 빠르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재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병목은 상근형, 전문형 교육자의 부족입니다. 방대한 배경 지식과 윤리관까지 요구되다 보니 보안은 태생적으로 인재 양성 속도가 매우 더딘 학문에 속합니다. 이에 세계적으로도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 화이트 해커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를 별도의 정책 의제로서 다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조됐었던 자원이 인적 자원과 그 우수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질문을 요약드리면 대통령님께서는 양질의 화이트 해커 교육자 풀 육성 트랙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의식에 공감하시는지와 둘째로 현업 화이트 해커나 AI 보안 전문가분들께서 일정 부분 교육계로 이동할 수 있게 고급 강사 보상 체계나 교육 전문 연구년, 파견제도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 유도책을 기획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한데.
아까 그건 내가 이미 내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필요하다는, 당연히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 했어요? 드디어 우리 국민참관단은 할 말을 다 한 모양입니다. 더 추가할 게 없으면 이제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총리님 정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바로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번에 최초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들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 보고할 기관들, 소속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미리 한 말씀을 좀 드려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업무 보고할 때 지적하고 또 사람들한테 좀 망신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관장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지금까지 혹시 그러고 있으면 밤새서라도 자기 업무는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고 내가 미리 경고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인데 그걸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가공무원, 국가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판단, 결정 이런 게 5,200만 명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 없을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고 특히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얼마나 혹시 이상한 질문을 할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컨셉이 좀 다르니까 너무 그런 데 하지 말고 어쨌든 자신들이 한 일 또 중요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과거에 대한 지적, 질책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좀 많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참관단도 고생하셨고 공직자 여러분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1번이냐 2번이냐 의견 내주신 점에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볼 때는 16세 이하 또는 일정 연령 이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거겠죠. 저는 이 문제도 언젠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사진 찍자는 분은 빨리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